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대비 사회문화 그리고 정치와 법 전체 최적화 커리큘럼 영상입니다. 수능 끝난 지 이제 열흘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수능 끝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로부터 특히나 예비 고3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커리큘럼 언제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는 2025학년도 대수능을 치렀는데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은 친구도 있겠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연락들을 받으면서 이 빨리 커리큘럼을 정돈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려야 첫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 흐름을 로드맵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게 확실해지니까 미리 또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써봤습니다. 항상 전체 커리큘럼 제목을요, 선생님은 출사표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이 두 가지의 표현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거 스킵하면요 여러분이 좌표를 못 찍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나는 2026학년도 대수능을 치를 거야 이거 하나만 보고 달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그 다음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이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야 진짜 이렇게 더욱더 촘촘해졌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연구실의 구성원들 모두가 또 한편에 이 선물 보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이륙 준비됐나? 이제 쫙 올라서 2026학년도 대수능 때 커하를 찍어봅시다. 많은 친구들이요 6월과 9월 모의평가 치르면서 그 성적을 그냥 원래는 이게 수험생이다 보면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시험의 결과로 수능을 예측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혹은 이 정도면 부족하겠다를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꽤 많은 연락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수능 끝난 이후에 그때 커하 찍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공부라고 하는 게요 그냥 계속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이 터지는 어떤 순간이 와요. 그 점수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 촘촘한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의 이륙을 돕겠다. 자, 그러려면 항상 공부라고 하는 게 힘들죠. 공부가 뭐 쉽다 이런 얘기는 어디 뭐 전설 속에서나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공부라면 선생님 생각은 즐겁게 그리고 신나게, 선생님이 강의할 때도 즐겁게 신나게 해야 되겠지만 이 재밌게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그냥 썰을 풀거나 뭐 아니면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서 강의 자체에 대한 재미 이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재미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히는 재미예요. 그래서 성적이 나와주고요. 그러면 그게 신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강의할 때 좋은 컨디션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이 만나는 이 시간 자체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강의 준비해 와서 내가 이제까지 강의를 오래 했는데 뭐 강의 뭐 내용에 뭐 빠지는 게 있겠어? 그런 내용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더 큰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더 신나고 즐겁게 강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멋지다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 멋짐이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점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무언가에 몰입해서 자기의 이 젊은 진짜 이 푸른 젊음의 이 청춘을 무언가 하나에 쏟아부고 있다는 자신이 그냥 멋진 경우가 생겨요. 선생님도 솔직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니 수험생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자기 꾸밀 시간도 없어. 그냥 예를 들면 뭐 공부하러 갈 때 뭐 그냥 뭐 트레이닝 입고 가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꾸미는 것도 시간이 들고 또 괜한 노력이 드니까.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열정을 쏟고 있구나 하는 그 멋진 폭발하는 그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돕겠습니다. 어떻게 도울 거냐? 공부가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그 지속적인 공부를 위해서 선생님이 매 시기마다 이런 커리큘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념 가지고도 놀아보고요 문제풀이 가지고도 놀아보고요 나중에 가면 자기가 익힌 개념과 문제풀이의 방법들을 또 한 번 복기하면서 완전히 그 과목 자체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거는 왜 뭐냐, 선생님이 요새 그 AI에다가 뭔가 막 입력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최적이 아니고요 최적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 달라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근데 ENFJ가 선생님의 MBTI거든요. 이게 딱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ENFJ. 네. 선생님 성격은 극J, 파워J인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나중에 한번 진짜 혹시라도 최적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강의를 듣거나 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딱 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20강이 끝낸다 30강이 끝낸다 그러면 정확히 끝냅니다. 뭐 예를 들어 평균
강의 분수를 한 60분 정도로 잡겠다 그러면 정말 평균 딱 때리잖아요. 20강의 평균 때리면 59분, 60분 딱 나와요.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진짜 허투루 보내지 않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이 제이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MBTI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계획을 세워. 근데 그 계획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 스트레스는 선생님이 충분히 감당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약속된 커리큘럼을 믿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약속하지 못하는 것, 해내지 못하는 것은 그냥 입에 잘 담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탄탄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거는 뭐 그냥 다소 여담이기도 한데요. 이거 어제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최적, 상당히 이제 지쳐있는 표정의 최적이 있어요. 제주 올레길 17코스를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2025학년도 대수능을 실제 치렀던, 그래서 선생님 포함해서 딱 10명 이렇게 해서 멤버를 규합을 해서 걸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여러분 커리큘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커리큘럼은 원래 그 속뜻을 살펴보면, 어원을 살펴보면 달린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말이 있죠, 말. 경주말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얘 잘 달리는데? 얘 데려다가 그냥 경주말 시켜. 이게 아니고요. 어린 말부터 싹이 보이는 말들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잘 먹이고 하면서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이제 달리게 하려는 그 코스를 원래는 커리큘럼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도 원래 커리큘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대학원 때 이제 교육학 공부하다가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그 뜻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이라고 생각하면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이 조련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정법과 사문 만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잘 먹이기도 하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말을 가지고 막 그냥 뭐 10km, 20km 달리도록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때 피지컬도 만들어야 되는 이 빌드업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완주했다라는 말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선생님과 함께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일단 처음에 보여드렸던 출사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사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갈량. 뭐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출사표라고 하는 게 다소 여러분이 이제 2026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발 선상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마음가짐을 뭐 아주 비장하게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선언은 필요합니다. 선언. 난 이제부터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해보겠다. 그게 뭐 부모님께 선언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친구들에게 혹은 자기 일기장에 적어두는 것도, 혹은 뭐 자기가 SNS를 한 다음에 거기 올리는 것도, 요새 공스타그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한테 출사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자 이제 시작이다. 아니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작이니까 선생님 입장에선 다소 지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선생님은 버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지금까지 잘 버텨오기도 했고요. 근데 마음가짐을 자 이젠 2026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강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걸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출병할 때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자 떠나겠습니다.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을 떠나는 거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힘든 여정의 시작을 선언을 통해서 자 우리 힘차게 출발을 해보자. 선생님의 강의의 핵심적인 걸 딱 3가지 표현으로 요약을 하자면 여기 써있죠. 효율적.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큰 효과를 뽑아낸다. 두 번째, 실전적.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 각종 지식과 뭐 개념과 더불어서 출제 원리와 그리고 뭐 문제풀이의 스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내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뭐 계획도 없이 아무 체계도 없이 담게 되면 그 머릿속에서 정돈이 안 돼. 나중에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꺼내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계라고 불러요. 지금은 감독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수라고 부를 텐데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이게 실전에서 수능 시험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이 경험 있는 친구랑 아닌 친구는 수능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 달라요. 수능에 가면 내가 실전 모의고사 할 때는 그렇게 시간 관리도 잘 되던 게 왜 오늘 안 될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날 모든 게 하루에 끝난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원래 뽐내던 그 실력조차 잘 발휘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린 그 전에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잘할 자신이 있다 하면서 23년 차가 됐습니다. 강의 경력 23년 차. 야,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3년 차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제자들의 이 아주 고마운 수강평, 선생님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읽어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지금 9월 모의평가에서 4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 만점으로 끝냈어요. 정법에. 그리고 선생님이 정법 3은 동시 수강생들도 상당히 많죠. 그거는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와, 나한테 100점이 걸려 있구나. 정법 50점, 사문 50점, 100점이 걸려 있구나. 이런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두 과목 모두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정법, 사문 둘 다 만점이에요. 야, 살면서 수강평이라는 걸 처음 써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점수 받는 걸 땅땅 이렇게 넣어줬죠. 이 문장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최적쌤의 말씀처럼 공부에는 과하다가 없는 것 같다. 과하다 아니다는 여러분이 당장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 경력 23년 차니까 선생님이 제시하는 대로 이게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건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 들어오는 건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가? 나중에 좀 미뤄도 되는 건가? 가볍게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반드시 암기가 된 채로 스킬까지 익혀서 시험장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익히고 그래야만 완급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로서 2026학년도에 대수능 때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영상에는요 여기 더욱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한 글자를 더 넣었어요. 더더욱 풍성해지고 탄탄해진 2026학년도 최적 커리큘럼과 함께 돌고 돌아 최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하시면 좋겠다. 바람을 담아서 나중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두 가지의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적자생존이라고 하면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우리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치는 구호예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 건가?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최적의 제자들, 적자라고 부릅니다. 최적의 제자들은 어떤 시험에서든지 반드시 생존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다짐이고 두 번째도 있어요. 적는 자는 생존할 것이다. 선생님 꼭 적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아니 안 적어도 돼요. 교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지금 교재 소개는 아니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 개념완성 교재 보시면 단권화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 다 필기돼 있어요. 선생님의 판서를 거의 찍은 것처럼 다 돼 있거든요. 자, 근데 한 번쯤은 따라 적는 것도 특히나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고요. 원래 교육학적으로도 적어가면서 익히는 게 그냥 영상만 보고 쭉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암기와 이해에 도움된다는 건 이미 다양한 자료들로 그건 다 뒷받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분필을 들고 지금이야 뭐 커리큘럼 영상이니까 이제 화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를 이 화면 안에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스튜디오의 칠판 길이가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담지 못할 만큼 선생님은 한 강에 판서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꼭 따라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따라 적기 곤란하다. 예를 들면 나는 내 글씨도 못 알아본다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안타깝지만. 아니 내가 적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한 일주일 지나니까 못 알아먹겠어.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미 있는 단권화 노트 활용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필기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 적는 게 좋아해요. 하는 친구들은 쭉 따라 적으면서 원래 판서라고 하는 게요. 한 방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쭉 흐름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중요도도 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최근 트렌드도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 적으면서 공부하면 또 공부하는 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점진적 과부하, 원래 운동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럼 두 번째 맷집 키우기. 자, 이것도 AI에다가 요청을 해봤어요. 야, 운동할 때 말이야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있잖아. 그려봐. 해서 그린 게 이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점진적 과부하가 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운동을 별로 안 해본 친구한테 막 그냥 뭐 10kg, 20kg짜리 덤벨, 그 아령 있잖아요. 이걸 들으라 그러면 들을 수가 없어요. 혹은 몇 번 못하죠. 혹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3kg에서 5kg에서 7kg, 8kg, 10kg 이렇게 계속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게 점진적이죠. 영어로는 gradual.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드를 밟아가면서 그 다음에 과부하는 뭐냐, 내가 만약에 이제 5kg짜리 익숙해진 거야. 그 다음 10kg짜리 아마 건장한 남학생 정도는 10kg짜리를 들면 괜찮은데 이런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kg, 20kg 넘어갈 때 10kg를 들 수 있는 친구한테 갑자기 20kg짜리 주지 않죠. 10kg 들 수 있으면 한 12kg짜리를 횟수를 좀 줄이면서 들게 만들어요. 트레이너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근육을 찢고 거기다 단백질 때려 넣고 그 다음 또 한 번에 성장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해서 말하는데 공부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커리큘럼 말이 달리도록 만드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개념 완성 때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주제들을 약정공략 특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엔 또 다지선다로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쭉 가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가서는 파이널 단계에 이르게 될 건데요. 이건 정말 잘합니다. 우리 연구실이. 그러니까 전체 교재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적자생존 모의고사 계획까지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 계획을 다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항도 개발을 하고 교재 개발하는지를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맷집 키우기는 무슨 말이냐면 많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어 맞아보기도 해야 돼요. 아무리 잘 준비된 선수라도요. 무조건 딱 가자마자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게임을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맞기가 싫은 거야. 예를 들면 맞는다는 게 뭐 틀려보고 그다음 선생님이 한 질문에 답을 잘 못하겠어. 뭐라고 해야 되지? 혹은 답을 했는데 좀 방향성이 안 맞아. 그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약간 좀 원래 학생들한테만 공부를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가 안 틀리고 싶은 거야. 문제를 풀어도. 그러니까 딱 적당한 정도의 쉽게 말하면 그냥 가벼운 것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가벼운 것만. 그럼 근육 성장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들기 좀 버거운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로 틀려보면서 내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맞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수험생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냥 초등학생만 데리고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랑 붙고 혹은 자기가 실력이 좀 출중하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랑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맷집도 계속 키워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빌드업 한다. 몸무게도 좀 불리고 그 다음에 키도 좀 성장하고 하면 체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밟아 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점진적 과부하와 맷집 키우기의 최종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어차피 이거를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가만 딱 봐도 니오자 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야, 이건 뭐. 자,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달에 12월이면 2024년 12월이겠죠. 시스템 개념 완성 코어 강의를 그냥 다 완강을 합니다. 다 완강을 다 해요. 이게 20강짜리예요. 20강짜리. 원래 21강짜리였는데 이마저도 한 강을 줄여서 20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1월 달부터 3월 쭉 가서 이 정치화법은 원래 양이 사회문화보다 많으니까 현강 버전으로 42강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33강에 즉 현장 강의니까 정치화법은 14주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11주에 딱 컷합니다. 근데 이건 뭔가요? 빨간색. 빨간색이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거거든요. 이 완급 조절이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정말 안 나오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현강 버전에서는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강에서도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이 현강 버전의 이 컨셉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설명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설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정법 기준으로 그 가장 유명한 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시험에 안 나와. 학생들도 알아. 그리고 여기 뭐 학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일부는 있겠죠. 그래서 그 강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장 버전에서 올해는 완급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회계약설처럼 진짜 시험에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걸 현장에서 그걸 학생들을 설득해가면서 강의하지 않겠고 현장에서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풍부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 그거는 따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 보는 친구들은 전혀 빌 게 없어요. 전혀 비어있는 게 없는데 현강 버전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 왜 그런 거냐면 헌법재판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헌법재판소의 설명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주제들의 완급 조절을 인강과 좀 병행하면서 선생님이 군데군데마다 다 보충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가서 진도 쫓겨서 뭔가 인강으로 보강하나? 그게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특강 보시면 선거게임 그 다음에 여기 통계게임 있죠. 이 두 강의야 워낙에 사문정법 하는 친구들은 필수 커리로서 통계 문제 3문제 맞춰야 되고 선거 문제 비록 한 문제 최근엔 계산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원리 중심으로 출제됐을 때 절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려면 비록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숫자들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요건 요렇게 하면 요 값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하면 당선자가 누구겠구나.
요렇게 하면 이런 원리대로 이 모형이 정리가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시험장에서 필요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설명에서는 다소 계산들이 들어가는 모형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은 뭐냐? 가글 특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가글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뭔가 다르죠. 가글이 뭐냐? 가글. 선생님 그냥 양치할 때 하는 건 가글 아닌가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뜻입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원래는 이게 2024년도에도 기획은 됐었는데 약간 시기가 애매해져가지고 그때 못했거든요. 2025년에는 가글 특강을 할 건데 이거는 딱히 몇 강의다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사문정법에서 우리 연구실이 여러분들의 이 가려운 데를 워낙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려운 데를 다 정리를 해서 벅벅벅 긁어드리겠습니다. 이 팔이 가려우면 자기가 이렇게 긁으면 돼. 근데 이 등짝이 가렵잖아요. 이거 잘 안 돼요. 이 효자손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필요하죠. 근데 효자손은 어르신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등이 가려운데 막 손도 안다. 막 미칠 것 같아. 그 부위를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긁어드릴게요. 너무 시원할 거예요. 진짜 정말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 궁금했던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가글 특강은 왜 상시라고 적어둔 거냐면 이런 것들은 누적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 2024년에는 가려운 데였는데 2025년도에는 안 가렵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과목의 같은 교육과정에서의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려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이미 다 목록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적해가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또 아무도 안 해봤던 걸 해보겠습니다. 원래 한 인터넷 강의 선생님이 인강 강사가 원래고사를 치르는 건 없어요. 선생님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1월과 2월에는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에 집중하시고 3월 달부터 한 3월 말부터 최적 원래고사를 치르겠습니다. 사문정법 둘 다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은 선생님이 어느 학원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공지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어떤 계획도 세우고 있냐면 투어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월 원래고사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3월 말에 대치러셀 학원에서 사문정법 두 과목 최적이라는 강사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학원에 일정 정도 장소를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실제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해설 강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설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왜 하는 거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6월달에도 할게요. 6월달에는 평가원 시험이 치러지잖아요. 모의평가. 그럼에도 우리가 6월 원래고사, 최적 원래고사를 치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고사 이름을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이 행사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만든 문제들을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한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한번 하고 부산에서도 한번 하고 광주에서도 한번 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사문정법 한 과목 수강생, 한 과목 선택자 상관없습니다. 와서 30분 동안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양도 많고 그 다음 질적으로도 우수한데 그게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실리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이때 실리기 전에 이때 학생들의 정답률을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10명, 20명 치르진 않겠죠. 뭐 100명, 150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고서 치러볼까 합니다. 혹은 만약에 더 모집이 된다면 강의실을 몇 개를 더 빌려서라도 원래고사를 치르고 여기서 정답률에 근거하여, 왜냐면 우리 조교들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의 감성이랑 여러분들이 푸는 감성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피드백을 받아보고 여기에 이제 우수 문항들로 모의고사도 만들고 그 다음 엔제에도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재밌을 겁니다. 선생님 3월달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와서 그냥 치러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친구들과 함께 경쟁하고 있구나. 그러면 공부할 때 힘이 나기도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는데 또 아주 기여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약정문역 특강은 뭐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커리큘럼이든 마찬가지로 이게 수강평을 좀 잘 보시면 그냥 선생님한테 힘이 되기 위해서 좋은 것만 적어주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솔직한 요 약정문역 특강의 후기들 한번 좀 보시면 이만한 게 없다. 이게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아니 어떻게 12강만 딱 듣고도 가장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렇게 또 큐뱅크 블랙 라벨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연습을 쭉 하고 나서 6월 모의평가를 치를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 어느덧 또 선생님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죠. 토파보다 샅샅이 뒤져서 진짜
내가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아직은 좀 비어있는 건지를 끝까지 다 찾아내는 연습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은색으로 쓰여있는 것들은 그전까지 다 해왔던 거고요.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더욱더 탄탄한 커리큘럼에 이 기가 막힌 또 추가되는 것들이 다 6월 달에 6월 모의평가 치러지잖아요. 그럼 5월 달 정도에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 1을 발간을 할 겁니다. 3회.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대비를 철저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 특강2 보세요.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이것도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법 옵티마. 옵티마가 뭐죠? 엔제죠, 엔제. 이게 2024년에는 사회문화에서 옵티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만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때 사회문화는 왜 엔제가 있는데 정법은 없냐?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또 우리 적생모에 상당히 우수한 문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 문항들을 또 선별해서 옵티마 제작하겠습니다. 아마 정법러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작년 2024년 기준 개념 희몰이, 요거를 그 당시에도 선생님이 15강 여기 10강에 끝내겠다. 아니 어떻게 정법을 15강 만에 끝냅니까? 약속을 하겠다 해서 그 약속을 정확하게 15강과 사회문화 10강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의 트렌드까지를 반영한 아주 초압축 개념 완성으로 또 한 번에 또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 거고요. 퍼즐 게임 이때 하거든요. 원래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유형 공략 특강인데, 이 퍼즐 게임이 이때는 교재가 발간되진 않을 거고요. 요 큐뱅크 블랙 라벨에 들어가 있는 이 퍼즐 게임 유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는 퍼즐 게임 프로입니다. 프로. 다 개발된 문항입니다. 아니, 교재에 실려있는 100%가 개발된 문항이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항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연구실에서 창작한 문항들을 다 거기다가 추가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미 퍼즐 게임이 작년 커리에도 들어가 있었던 걸 이젠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퍼즐 게임 프로. 그럼 선생님 이런 건 귀염둥인가요? 귀염둥이 아니고 이 정도는 기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인가 스킬들 전달해드리고, 이때는 개발된 문항 중심으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계게임 프로 이런 거 없었죠? 통계게임 이거는 기출문제 정도를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젠 또 개발된 문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통계게임 프로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영상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이거는 우리 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걸 언제 다 만드나 싶죠? 근데 우린 다 만들어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선제압. 이때부터는 하반기 커리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다 뭐 어떤 강의의 특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근데 기선제압은 다지선다 교재거든요. 아주 지엽적인 내용까지 전달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리고 나면 9월 모의평가를 치르겠죠. 그리고 나서 9월 모의평가 토퍼보기 강의가 또 붙겠죠. 뿐만 아니라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즌2까지가 3회분인데 이때가 9월 모의평가 전 한 8월달경에 출간이 될 거고, 여기 U자 붙은 건 회차를 이제 또 늘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파이널 코스에 들어와서 6회분, 작년 기준 6회분이었거든요. 시즌 3, 4, 3회분씩. 근데 회차를 조금 더 늘려달라. 왜냐면 원래 9월 모의평가 딱 치르고 나면 수능 때까지 한 8주 정도가 남아요. 7, 8주가 남는데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다면 한 8주 정도로 한다면 한 회분씩을 가면 8주, 8회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좋았어. 한 회분씩 추가. 여러분 이때부터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트렌드가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최저가 파이널을 진행하겠죠. 그러면 대체로 여기 지금 18강이라고 적혀 있는데 18강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원래는 6주 정도 커리로서 3강씩 18강이로 적혀 있는데, 얘는 그때 좀 계획되는 상황 보면서 최소 18강, 많게는 24강까지 기획을 해서 최저가 파이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2026학년도 최저가 파이널은 어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 할 거냐면, 이건 좀 이거 너무 스포인데? 근데 계획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몇 월 며칠 날 뭐 할 건지 정해드릴게요. 정말요? 근데 9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 9월 16일 날 뭐 할지, 10월 2일 날 뭐 할지 다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찾아서 써보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의 해설을 직접 써보고 다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공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파이널 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도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건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냥 모의고사만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뭐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제 해설을 해보고, 어떤 개념을 찾아서 정리해보고, 어떤 것에 대한 답할 수 있는 건가를 다 던져드리겠습니다. 할 게 많죠. 할 게 많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나름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시작할 때도 언제나 네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CSI가 뭔지를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우리 교재에도 가끔씩 들어가 있는 표현이, CSI는 뭐 드라마 이름입니까? 혹은 뭐 범죄 수사대입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CSI가 무슨 말이면 최적
사회탐구연구소. 실제로 그래요. 최적사회탐구연구소예요. 그래서 언제나 네 편 최적사회탐구연구소에서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걸 강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거냐면 2024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많은 친구들 알겠지만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끼면서 강의에 임했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술 일정을 미루면서 어쨌거나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 강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 정말 즐거운 일이죠. 신나고 기쁜데 원래는 선생님이 이 시간표가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이렇게 수업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특히나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업이 하나도 아니겠죠. 더 많겠죠. 그러면서 오전 오후에 짬이 날 때 인강을 찍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목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인강 듣는 친구들은 훨씬 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2024년에. 그래서 든 생각은 좋아. 그러면 아예 그냥 인강도 당연히 강의니까 인강을 현강에서 남는 시간 동안에 하자가 아니고 선생님이 그전까지는 이걸 다 버텨왔거든요. 근데 인강 촬영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아예 그냥 마련하자. 그래서 시간표를 넣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금, 토, 일만 현장 강의를 하고 월화수목은 인강만 찍자 이겁니다. 월화수목은 인강만 찍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또 공간도 마련했고 그 다음 또 시간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전에도 다 지켰는데 현장 강의가 가득할 때도 지켰는데 이제 인강을 별도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너튜브, 그다음 땡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우리 인강 제자들을 자주 만나려고요. 아마 되게 희소식일 텐데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에 엄청 익숙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해요. 근데 계속 뭐 목 상태 얘기를 하지만 목 관리가 잘 안 됐던 2024년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다양한 채널들을 고민한다는 이유는 인강 제자들만을 위한 컨텐츠를 계속 더 개발함과 동시에 자주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좀 많이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네 편이라고 하는 걸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정법과 사문 공부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연구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만 그냥 라이브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교들 또 같이 한번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풀어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강의 안에서는 못했던 뭐 선생님의 모습들도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6학년도 대수능 대비 풍성한 커리큘럼 소개를 마쳤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고민될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영상 뒤에 곧바로 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과목 선택 가이드 영상도 촬영하거든요. 이 과목 선택부터 시작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민도요, 당연히 진지한 고민 좋은데 고민만을 위한 고민으로 한 달, 두 달 버리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 연구실을 믿겠다. 원래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인간 최적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최적을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이제까지 강의해왔던 경력을 믿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연구실은 진짜 정말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후배라고 생각해서 돕겠다는 그런 조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적이란 사람이 그냥 고용한,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알바, 조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최적사회탐구 연구실에 들어가서 내 후배들이 정법사문 공부하는 걸 진심을 다해 돕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와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걸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인원수가 가장 많다? 최대 연구실이다? 이건 하나의 그냥 데이터 값으로 나오는 거죠. 몇 명이 속해 있다. 근데 그거 말고 질적인 것만 봐도 나중에 보세요. 이게 우리 연구실이요. 2025학년도 대수능 할 때, 대비할 때 조교들이 그랬어요. 저희가 다 커버할 테니까 일단은 수능 전날까지, 그러니까 수능 직전 날 말고 수능 직전 날은 진짜 이제 질답을 취합을 하면서 이제 답을 달아야 되니까 11월 14일 날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12일 자정까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13일 날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런 연구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우린 이렇게 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조교들이 얘기해요. 조교들이. 저희가 끝까지 우리 후배들 챙길 테니까
선생님이 공지하실 때는 막 너무 감격적인데, 공지하실 때는 이때까지 저희가 질문 받겠다 공지만 해주십시오. 그때 딱 느꼈어요. 그때만 느낀 거 아니지만 이 친구들은 진짜 후배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케어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들 시간 다 덜어가면서까지. 그래서 뭐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고민이 끝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민은 완강만 늦출 뿐입니다.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택배 명언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택배 전문가. 택배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자 어차피 주문할 거 배송만 늦게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주문을 하고 빨리 받고 즐거움을 누리자 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언제나 네 편이라는 이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몇 달이 지났는데, 선생님도 항상 말을 하면서 그 말에는 원래 힘이 있거든요. 말한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커리큘럼 만들 때도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친구가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가글 특강도 그렇고 적생모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또 통계게임, 뭐 퍼즐게임 프로 이런 버전들도 만드는 것도 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 마무리하고요. 운명적 본 강의, 선생님이 목표하는 것, 바라는 건 여러분과 2026학년도도 수능 대비 개념 완성 코어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이었습니다. 피스.